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3분기 애니들을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려 합니다. 각 애니별로 간단한 첫인상과 주목할 만한 캐릭터 위주로 짚어볼게요. 2025년 7월 19일 기준으로 3분기 애니들의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코피의 원죄. 개인적으로 3분기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애니입니다. 보고 나면 정신적 데미지가 상당한데 그걸 치유하려면 다음 화를 봐야 하는 점이 지독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출 쪽에서는 3분기를 통틀어서 최고인 것 같네요. 특히 2화에서 시즈카가 마리나에게 얻어맞는 장면이 시즈카와 차피가 노는 장면으로 바뀌는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릭터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만 세디즘에 매몰된 작품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캐릭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시선이 느껴져요. 특히 타코피라는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어요. 외계인이지만 선한 마음씨를 갖고 있어서 호감이 갑니다. 생긴 것도 귀엽고요. 과연 타코피는 지구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화부터 4화의 POTM은 시즈카 선수, 최근 화에서 미쳐 날뛰고 계십니다. 이 애니는 매 화마다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씩 선사하는데 거기에 시즈카 선수가 항상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카루가 죽은 여름, 정말 오랜만에 나온 공포 장르의 애니입니다. 공포에 집중하는 애니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니 참 반갑네요. 시골 특유의 폐쇄적이고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에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신앙이 핵심 소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BL 요소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BL도 하나의 공포 요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니는 사운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특히 1화 마지막 부분에서 사운드 활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는데 음산한 사운드로 공포감과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 애니를 보실 때는 이어폰을 꽂고 음량을 평소보다 조금 크게 튼 상태에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혼자 불 끄고 보시면 더할 나위 없죠. 1화부터 2화의 POTM은 츠지나카 요시키 선수, 히카루를 바라보는 요시키 선수의 시선이 이 애니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애니 TV로 보면 중간 광고가 너무 많아요. 2화는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구독 중인 분들은 웬만하면 TV 말고 넷플릭스로 보세요.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북극을 없애버리려는 애니죠. 주인공 레나코가 4명의 히로인을 차례차례 함락시키는 내용입니다. 일단 초반부에는 마이를 함락시켰고 나머지 3명도 차례차례 레나코한테 당하겠네요. 백합의 하렘 요소가 섞인 것부터 독특한데 중간중간 서비스신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관계를 맺고 그런 건 아닌데 야릇하고 뜨거운 분위기를 잘 표현해요. 이 애니를 보실 때는 에어컨을 풀 가동하셔야 합니다. 가뜩이나 올여름 무척 더운데 보다 보면 더 더워집니다. 캐릭터의 감정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레나코 선수에게 드릴게요. 보다 보면 마이가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아요. 마성의 여인입니다. 다른 히로인도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기대가 됩니다. 배드걸, 여러가지 조합을 맛볼 수 있는 백합 애니죠. 1화에서는 아토유, 아토스즈, 유우스즈 조합을 하나씩 보여주고 2화에서는 아토유, 유우스즈 위주로 보여줬네요. 특히 2화에서 유우가 아토리에게 한 방 먹이긴 했는데 우리 바보타니 바보 선수가 그걸 깨달았을 리가 없죠. 캐릭터들 외모랑 행동이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애니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분기에 체급이 높은 무리무리가 있어서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 같은데 백합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두 애니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서 배드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드걸이랑 무리무리 중에 꼭 하나만 봐야 할 필요는 없죠. 고민될 때는 둘 다 보세요. 1화에서 2화의 POTM은 아토리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공격할 때는 화끈하게 하고 수비할 때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나이차가 꽤 나는 커플이죠. 남자 쪽은 대학생, 여자 쪽은 중학생. 보통 이런 애니는 여자애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자각하기까지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저 남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른에 대한 동경인지 헷갈려 하죠. 근데 이 애니는 그런 거 없습니다. 1화에서 바로 고백하고 2화에서는 질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진도가 아주 빨라서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하거나 소위 고구마를 먹이는 장면이 없어요. 전개가 시원시원해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화도 매우 안정적이고 그림체도 귀여워서 좋습니다. 이 애니에 난관이 있다면 영어 듣기가 있겠네요. 특히 릴리 어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여담이지만 엔딩이 재밌습니다. 리듬게임 중에 태고의 달인 그거 패러디한 것 같아요. 게임센터라는 컨셉에도 잘 맞고 노래도 리듬게임에 진짜로 있을 법한 곡이라 잘 어울려요. 1화에서 2화의 POTM은 릴리 선수입니다. 작품 전체를 견인하는 키 플레이어죠.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선수가 계속 POTM을 독식할 것 같네요. 공여전화의 가정교사. 캐릭터들이 귀여워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티나가 드디어 마법을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티나와 엘리가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될 텐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판타지를 보고 싶으시면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이 애니는 라프텔에서 선행 공개를 합니다. TV에서 2화를 방영하면 라프텔에서 3화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제가 웬만한 애니는 TV로 보는데 이 애니는 라프텔로 보고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1화에서 3화의 POTM은 티나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진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질투하거나 어리광 부리는 모습이 무척 귀엽습니다. 루리의 보석. 잘 만든 학습 일상물이죠. 작화 퀄리티가 3분기 전체에서 최고로 좋기 때문에 그림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내용도 유익하고 그림도 예쁘고 캐릭터도 좋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특히 광물의 반짝임 표현이 예술적입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누리 선수 드리겠습니다. 나기 선수와의 호흡도 좋고 작품을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져서 좋았습니다. 표정도 풍부하고 움직임도 활발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클레바테스, 마수왕과 아기와 시체용사. 보기 드문 다크 판타지입니다. 포스터만 보면 이세계물 같기도 하고 마왕이 아기 키우는 육아물 같기도 한데 그런 거 아니고 유혈이 낭자하는 다크 판타지입니다. 매화 사지절단이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시면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어에만 집중하는 애니는 아니에요. 일단 1화부터 서사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판타지 장르의 초반부는 동료를 모으는 게 포인트죠. 이 부분이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애니는 그 부분에 변화구를 던져 잘 극복합니다. 클레바테스가 파티장이고 나머지 파티원을 모으는데 그 과정이 독특하고 개성적입니다. 전투씬의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1화의 성 무너지는 장면은 웅장했습니다. 완급 조절도 칭찬하고 싶네요. 다크 판타지라고 해서 너무 어둡기만 하면 보다가 숨막혀서 지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적절히 개그 한 스푼을 첨가해서 시청자가 숨 돌릴 틈을 줘요. 영리합니다. 1화부터 3화의 POTM은 시체용사 알리시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왕에게 한번 패배하고 부활했다는 설정이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불사 속성을 가진 예쁜 역해다 매우 험하게 다뤄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죠. 누키타 CD 애니메이션. 원작이 에로게라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섬 여기저기에서 진득한 사랑을 나누는 남녀들이 묘사되는데 뭐랄까 러브버그 보는 느낌? 분명 인간 남녀가 교미 중인데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야하지가 않아요. 보다 보면 그냥 웃깁니다.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데 특히 액션 쪽이 수상하게 좋습니다. 총기 액션에 파쿠르까지 하는데 웬만한 액션 애니보다 더 나아요. 아직 1화이지만 전개가 매우 빨라서 2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1화의 POTM은 타치바나 준노스케 선수한테 드릴게요. 과연 그는 동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보는 사람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수뇌물이죠. 와구리와 린타로 두 사람의 풋풋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전개는 매우 왕도적이지만 이런 장르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왕도만 안정적으로 따라가도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츠무기 린타로 선수입니다. 마음씨가 착해서 와구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비와 너와. 소설가인 주인공과 글씨 쓰는 개가 나오는 일상물이죠. 힐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기 전에 보면 좋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방영하기 때문에 시간대도 매우 적절하죠. 애니 보면서 힐링하고 푹 잔 다음에 일요일 아침을 맞이하면 정말 상쾌합니다. 2화에서는 금발 초등학생 키이와 주인공 부모님이 등장했는데 모두 캐릭터성이 좋았습니다. 특히 금발 초등학생 키, 중요하니까 2번 강조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추가되니 애니가 더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후지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특유의 잔잔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죠.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쿨하지만 또 자기 할 말은 꼬박꼬박 다 하는 타입이라 묘하게 웃깁니다. 특히 2화에서 아버지랑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사일런트 위치, 침묵의 마녀의 비밀, 보치 위치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모니카는 최근에 본 보치 캐릭터 중에 상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워요. 특히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자책하는 장면이 있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니카 말고 눈에 띄는 캐릭터는 이자벨 노튼이 있겠네요. 악역 영의 역할에 심취한 모습이 귀엽습니다. 3화까지 봤지만 아직은 캐릭터 소개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작을 안 봐서 이 작품의 주요 컨셉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틀 요소가 강한 작품은 아닌 것 같고 모니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는 게 약사의 혼잣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셉이 유지될지 아니면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캐릭터 디자인이 깔끔하고 작화도 매우 좋아서 눈이 즐겁습니다. 여담이지만 오프닝을 90초의 악마께서 작업하셨는데 영상미가 매우 훌륭합니다. 노래와 영상의 조화가 훌륭해요. 1화에서 3화의 POTM은 모니카 에버렛 선수. 초반은 모니카 혼자서 캐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빌드업 단계라 좀 지루해질 수 있는데 모니카의 보치 행동이 재밌어서 크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모니카는 이미 실력적으로는 완성된 캐릭터라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하죠. 모니카가 자기 스스로를 좋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요즘 탐정은 1화 보고 괜찮아서 계속 보는 중인데 갈수록 우상향 중인 애니입니다.
특히 3화에서 신규 캐릭터가 2명 등장했는데 아스나로는 성격이 골 때려서 재밌고 조수 마키는 예뻐서 좋았습니다. 개그 스타일은 1화와 똑같으니 1화 보고 재밌으셨다면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시로의 퍼포먼스는 꾸준히 좋고 나고모의 캐릭터성도 갈수록 디테일해져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지함도 살짝 첨가해줘서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마시로 선수지만 3화의 POTM은 마키 선수한테 주고 싶습니다. 비중은 적었지만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애니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물들의 얼굴을 험하게 다루는데 유독 마키만 멀쩡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마키도 얼굴 개그의 희생양이 될지 궁금하네요. 둘이서 솔로 캠프. 묘하게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가 생각나는 애니입니다. 1화에서 비어캔 치킨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오프닝도 김씨가 부른 것 같아요. 잔잔하니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길 원하는 겐과 둘이서 솔로 캠프 하자고 주장하는 시즈쿠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주연 인물이 모두 성인이라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다 보면 저도 맥주 한 캔 마시고 싶어지네요. 1화에서 2화의 POTM은 시즈쿠 선수한테 드리겠습니다. 겐한테 민폐를 끼치기도 하지만 묘하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귀엽네요. 네크로노미코의 코즈믹 호러쇼, 데스게임 장르의 애니입니다. 주요 인물이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라는 점과 쿠툴루 요소가 결합된 점이 차별화 포인트죠. 이 애니의 최대 장점은 원작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장르가 데스게임이다 보니까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하는지가 무척 중요한데 원작이 있으면 스포일러 당할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이 애니는 원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품 내에서 진행되는 게임들이 전체적으로 트렌디합니다. 실제 인터넷 방송에서 할 법한 게임들이라 묘하게 현실감이 있어요. 1화에서 3화의 POTM은 에이타 선수. 원래 이런 장르는 분탕 치는 캐릭터가 있어야 재밌죠. 에이타 선수가 3화에서 적절하게 분탕을 쳐줘서 전개가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미카도노 세자매는 의외로 쉽다. 이번 분기에는 러브 코미디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애니가 다크호스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미카도노가의 세 자매를 얼굴 천재인 주인공이 함락시키는 내용입니다. 1화 만에 3명이 모두 함락된 점이 재밌죠. 역시 얼굴이 곧 개연성입니다. 주인공이 히로인보다 더 예쁘게 생겼고 히로인들은 전체적으로 보이시하기 때문에 얼핏 여성향 작품으로 보여요. 그런데 2화까지 보고 제가 느끼기엔 전형적인 남성향 하렘물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애니 초반부를 재밌게 봐서 만화책도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목처럼 히로인들이 매우 쉽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상당히 귀엽습니다. 이런 작품은 마음에 드는 히로인 하나 정해놓고 보시면 더 재밌죠. 저는 개인적으로 막내 미화가 마음에 드네요. 느낌상 미화가 제일 먼저 주인공한테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물론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2화 기준으로 장녀 카즈키가 가장 공략이 어려워 보이는데 의외로 이런 애가 제일 먼저 고백할 수도 있어요. 1화에서 2화의 POTM은 아야세 유우 선수입니다. 주변에서 자꾸 재능 없다고 구박해서 주눅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하렘물 남주는 이래야죠. 추방자 식당에 어서오세요. 추방자들이 모이는 식당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인 데니스부터 파티에서 억울하게 추방당한 인물이고 다른 캐릭터들도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겉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마다 상처를 가진 인물들이 식당이라는 장소에 모여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요 서사입니다. 쿠킹 판타지 장르지만 휴먼 드라마의 성격이 강합니다. 주인공 데니스는 워낙 대인배이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 자연스럽게 식당이 데니스의 상담센터 같은 곳이 됩니다. 성격 좋고 듬직한 주인공과 귀여운 캐릭터들을 보면서 힐링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엔딩이 매우 좋습니다. 노래도 상큼 발랄하고 드로잉쇼 같은 연출을 보여주는데 이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화부터 3화까지의 POTM은 데니스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데니스도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착해서 도와주는 것이라면 캐릭터가 밋밋할 수 있는데 모종의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캐릭터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치 아쿠타. 어두운 분위기의 소년 만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매우 칙칙하고 초반 전개도 암울합니다. 주인공 루도가 살인죄 누명을 쓰고 나락이라는 곳에 떨어지죠. 거기서 엔진이라는 조력자를 만나고 루도가 능력을 각성하는 것이 초반부 스토리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색감은 독특하지만 전개는 왕도적이라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소년 만화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그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하나요? 쓰레기가 한가득 쌓인 장소에 가면 공기부터 더럽다는 느낌이 들죠. 그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동기가 복수라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해서 주인공한테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1화부터 2화의 POTM은 엔진 선수를 뽑겠습니다.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웃길 때는 웃기는 복합적인 매력이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설명도 친절하게 해줘서 좋아요. 우산을 활용한 전투 스타일도 독특하고 멋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션이 강조되는 능력자 배틀물이니 잘 싸우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죠. 엔지는 루도를 청소부라는 집단에 스카우트하는데 앞으로 루도의 조력자로서 활약할 것 같습니다. 푸드코트에서 내일 또 봐. 두 인물의 대화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소리만 들어도 괜찮은 애니죠. 보고 있으면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잡담하는 기분이 들어요. 와다와 야마모토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좋아서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애니였습니다. 개그 스타일은 뭐랄까 지뢰 매설형이라 해야 할까요? 일단 복선을 깔아놓고 나중에 터트리는 식으로 웃음을 줍니다. 근데 복선을 대화 여기저기 깔아놓아서 터지기 전까지는 뭐가 복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세로 밀어붙이거나 측코미로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초반 POTM을 뽑으면 야마모토 선수. 와다와의 케미도 좋고 대화의 템포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듣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도 재밌었어요. CTD 애니메이션. 개그 스타일이 클래식합니다. 기세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라 인물들의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커서 전체적으로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애니메이션의 그림체와 색감이 차분해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작화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보는 즐거움은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1화를 보시고 개그 취향이 너무 안 맞아서 힘드신 게 아니라면 계속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화에서는 캐릭터가 한 번에 우르르 쏟아져서 정신이 없었는데 2화에서는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한번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나구모, 니이쿠라, 이즈미와코 이 세 명이 만나는 장면이 재밌었네요. 나구모와 니이쿠라의 고등학교 시절 에피소드도 좋았습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을 뽑자면 나구모입니다. 개그도 잘 소화하고 CT라는 애니메이션의 개성을 잘 보여줍니다. 호텔 인휴먼즈. 킬러들이 모이는 호텔을 소재로 한 애니입니다. 1화만 봐서는 단정짓기 어렵지만 액션보다는 휴먼 드라마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화에 샤오라는 킬러가 호텔 손님으로 등장하는데 사연이 매우 기구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감동적으로 끝나서 좋았습니다. 아마 손님이 계속 바뀌면서 옴니버스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는 어떤 사연이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손님들이 전부 킬러이니 평범한 사연은 아닐 것 같아 기대됩니다. 1화의 POTM은 샤오 선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출입금지 모구라. 애니가 전체적으로 스타일리시해요. 개성이 확고합니다. 그림체도 그렇고 색감이 되게 특이해요. 도화지에다 물감으로 그림 그려서 잘 말린 다음에 그 위에다 물통 엎으면 나올 것 같은 색감입니다. 포스터에는 잘 부각이 안 되는 게 아쉽네요. 이게 묘하게 매력적이어서 계속 보게 되네요. 내용은 오컬트 향이 첨가된 개그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서 좋았어요. 주인공 모구라의 과거에 대한 떡밥을 깔아 넣어서 다음 화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모구라는 어쩌다가 저승에 출입하는 걸 금지당했는가? 이 의문을 품고 다음 화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1화의 POTM은 모구라 선수. 작품 전체를 캐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말이 다소 빠르지만 템포 조절을 잘해서 듣기 편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돼요. 수속성의 마법사. 굉장히 잔잔한 작품입니다. 주인공과 함께 이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음악과 작화가 좋아서 편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배경 묘사가 세밀해서 로드뷰로 세계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주인공이 남자인 이 세계 전생물이지만 여자 캐릭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게 독특합니다. 3화까지 봤는데 나오는 역해들이 죄다 엑스트라밖에 없어요. 오프닝에 나온 엘프 누나가 잠깐 스치듯이 등장하시는데 비중이 너무 적어서 엑스트라 수준입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BL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묘사는 아예 없습니다. 인물 사이의 관계보다는 판타지 본연의 매력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전생물이지만 전생 요소는 빠르게 스킵하고 상당 부분을 세계관 설명에 할애하면서 빌드업을 길게 가져가요. 요즘엔 보기 드문 스타일이죠. 이 세계라고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오프닝 퀄리티가 매우 뛰어납니다. 음악이 신나고 통통 튄다고 해야 할까요? 스타일이 독특한데 그게 오프닝 연출과 잘 어울려요. 1화에서 3화의 POTM은 아벨 선수입니다. 이 세계를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죠. 료와 죽이 잘 맞아서 마치 한 편의 버디 무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와타리 군의 XX가 붕괴 직전. 장르가 러브 코미디이긴 한데 등장인물들이 다 이상합니다. 남주, 2명의 히로인, 남주의 여동생까지 모두 정상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묘하게 선을 넘을 듯 말 듯 해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히로인들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이 긴장감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컨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프닝이 좀 괴상합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춤을 추는데 동작이 묘하게 XX를 연상시킵니다. 직접 보시면 XX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화에서 2화의 POTM은 이시하라 유카리 선수입니다.
2화에서 광기의 편린을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더기 영애는 언니의 전 약혼자에게 이게 받는다. 마리가 스스로를 자꾸 못생겼다고 비하하는데 못생겼다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못난이에게 꽃다발을 주인공 타바타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전개는 역사와 전통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따라갑니다. 이런 왕도적인 전개는 약속된 승리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즐길 수 있죠. 여담이지만 주인공 주변에 자꾸 초록색 오라 같은 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되게 거슬려요. 원작 일러스트도 이런 식으로 초록색 테두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화에서 2화의 POTM은 마리 샤데란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박받으며 자랐기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죠. 큐로스랑 꽁냥대면서 스스로를 좀 더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절용사와 암살공주. 여자 주인공이 보치인 작품은 근래 꽤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분기에 방영 중인 사일런트 위치도 여자 주인공이 보치죠. 하지만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이 보치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주인공은 낯가림이 엄청 심해서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여자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기절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기절 용사예요. 히로인들의 컨셉도 특이합니다. 3명 다 용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같이 불순합니다. 히로인들이 용사가 깨어있을 때는 내숭을 떨다가 용사가 기절하면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작품의 주요 개그 패턴입니다. 설정 자체가 재밌어서 가볍게 볼만합니다. 용사가 자주 기절하다 보니 히로인들끼리 대화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는데 히로인들 사이의 케미가 꽤 괜찮아요. 구도 자체는 하렘이지만 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더 부각되고 남자 주인공 토토가 오히려 소외되는 느낌도 듭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아네모네 선수입니다. 용사 앞에서 내숭 떠는 모습과 실제 모습의 괴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싸납게 생겼는데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이 작품의 컨셉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페르마의 요리. 수학과 요리를 접목시킨 애니메이션인데 수학이나 요리에 진심인 분들이 보시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컨셉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리가 핵심 주제이지만 저는 보면서 개그 애니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반에 나폴리탄으로 뇌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묘하게 웃겼어요. 개그는 웃기려는 의도가 없을 때 더 재밌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 애니도 인물들이 엄청 진지해서 오히려 웃겼습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아사쿠라 카이 선수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진지한 인물인 동시에 가장 웃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프닝 노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목도 마이아르인데 애니메이션의 컨셉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세계 묵시록 마이노그라, 파멸의 문명으로 시작하는 세계 정복. 문명 시뮬레이션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게임 판타지 장르의 애니입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낮아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니의 주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게임을 다루고 장르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기본적으로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테크트리 시스템 같은 건 나름 신경 써서 설정한 것 같은데 이걸 애니에서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캐릭터도 대부분 밋밋해요. 아투 말고는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딱히 없네요. 그래서 1화에서 2화의 POTM은 아투 선수를 뽑겠습니다. 사쿠토가 바닥에서 징징거리자 그 옆에서 같이 징징거리는 장면이 귀여웠습니다. 추남 진성 파이터. 주인공의 외모가 진입장벽인 애니죠. 외모 스탯이 바닥인 대신에 다른 능력치가 치트 수준이라는 설정이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뚱뚱한 추남인데 움직임이 되게 날렵해서 묘하게 웃겨요. 공중에서 대굴대굴 회전하는데 RPM이 장난 아닙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리더 세이지 선수.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웃음까지 줍니다. 사람 자체는 착한데 약간 허당끼가 있어요. 못난이에게 꽃다발을. 주인공의 외모가 진입장벽인 애니죠. 생각보다 전개는 평범했습니다. 그냥 순정 만화의 왕도를 잘 따라갑니다. 등장인물이 모두 착했으면 비극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빌런 역의 인물이 한 명 있긴 하네요. 1화에서 3화의 POTM은 스미레 선수. 겉과 속이 다른 캐릭터인데 그렇다고 마냥 나쁘기만 한 인물은 아니라서 재밌었습니다. 이 캐릭터 없었으면 작품이 전체적으로 밋밋했을 것 같아요. 터키. 괴상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볼링 애니처럼 시작했지만 갑자기 전국 시대로 워프합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감이 아예 안 옵니다. 원작이라도 있으면 검색이라도 해볼 텐데 이건 원작도 없죠. 다음 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 애니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합니다. 애니를 보다 보면 이렇게 파격적인 전개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마무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런 애니를 볼 때는 기대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화를 보면 결국 현대로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오리지널 애니 특유의 도파민을 원하시면 추천드립니다. 1화에서 2화의 POTM은 리나 선수한테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좀 싸납지만 볼링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인 룰러스 크라운. 전체적으로 애니가 좀 올드합니다. 연출, 캐릭터 디자인, 작화 등 모든 게 2005년쯤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던 애니들과 유사합니다. 좋게 보면 클래식해요. 저도 2005년쯤에 애니 진짜 많이 봤었는데 잠시 추억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주인공 이름이 니이미 카케루인데 일본 사람들은 보통 성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자꾸 니이미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집중이 잘 안됩니다. 1화에서 4화의 POTM은 쿠조 미야코 선수. 초반부의 메인 히로인이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4화에서 니이미 군한테 고백받는 장면이 귀여웠습니다. 노랫소리는 밀푀유. 아카펠라가 주제인 애니인데 여러모로 독특합니다.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이상해요. 아카펠라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게 포인트인데 제가 듣기엔 목소리가 다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처음엔 호흡이 안 맞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호흡이 점차 맞아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네요.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1화의 POTM은 코마키 우타 선수. 일단 보치 캐릭터라 귀여운 행동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나저나 이번 분기에 보치 캐릭터 굉장히 많네요. 카미츠바키 시 건설 중. 버튜버 그룹 VWP 버추얼 위치 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애니인데 나름대로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나봐요. 그걸 설명해주는 애니 같은데 솔직히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애니를 보기 전부터 VWP는 알고 있었어요. 마블 오브 얼터너티브라는 애니가 있는데 1기 오프닝과 2기 엔딩을 이분들이 부르셨어요. 음악 스타일이 독특하고 인상적입니다. 특히 2기 엔딩 재회는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마블 오브 2기 엔딩이라 치면 나옵니다. 아무튼 VWP를 완전히 모르고 본 것도 아닌데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보실 분들은 이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화부터 3화의 POTM은 카후 선수한테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노래가 주제인 작품이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캐릭터한테 눈길이 가네요. VWP 노래를 듣다 보면 음색이 되게 독특한 분이 있어요. 애니를 보기 전에는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이 애니를 보고 그게 카오인 걸 알았습니다. 노래를 속삭이듯 간드러지게 부르시는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3분기 신작 애니는 이 정도네요. 이번 3분기 애니들이 다들 잘 뽑혀서 취향껏 고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작품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같이 공유하는 게 좋죠.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레였습니다.